몸이 으슬으슬하고 춥고 또 머리가 아프고 몸살을 동반한다. 이 대표적인 냉방병 증상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냉방병과 증상은 비슷하지만은 엄밀하게 따지면 다른 질병이 있습니다. 바로 여름 감기인데요. 전문가와 함께 냉방병과 여름 감기의 차이와 그 예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가정의학과 강희철 교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무더운 날씨와 감기는 좀 어울리지 않는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여름 감기에 걸리는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우리가 보통 감기하면 독감이 연상되고 그건 뭐 인플루엔자가 생각되니까 보통 겨울 생각하는데 실은 감기를 일으키는 바이러스는 뭐 요즘 유명해진 코로나, 뭐 파라인플루엔자, 곡색이 굉장히 다양한 바이러스가 감기를 일으킵니다. 네네. 이런 다양한 균들이 있다가 내가 면역 기능이 또는 내가 기능이 좀 떨어지면서 그 균들이 들어오게 되면 쉽게 감기 걸려요. 그러니까 내가 균에 방어하는 능력이 떨어지면 언제든지 걸릴 수 있습니다. 워낙 흔한 바이러스 균들이 많기 때문에요. 예. 근데 이 여름 감기하고 냉방병 증세가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감기인지 그냥 단순한 냉방병인지 잘 모르겠는데 차이가 있습니까? 그렇죠. 뭐 감기는 우리 그냥 흔히 생각하는 다른 증상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콧물 나고 코 막히고 기침하고 어떨 때는 몸살 조금 하고 어떤 경우는 배도 좀 아프고 예. 이런 증상들이 이제 감기의 가장 흔한 증상들이죠. 근데 냉방병은 그거하고는 달리 이런 그러니까 감기는 들어오면은 우리가 보통 감기하면 상기도염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상기도염이라는 건 내가 목으로부터 밑으로 내려가면 생기는 그런 자리에 염증이 생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상기도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 그래서 네.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고 냉방병들은 그거보다 조금 더 전신 증상들이 많이 나타나죠. 네. 그러니까 뭐 힘이 없다든가 피로하다든가 머리 아프다든가. 그런데 냉방기에 노출이 되면은 특히 찬 공기에 노출되면은 조금 민감한 사람들은 알레르기 증상들이 쉽게 보입니다. 콧물 나거나 코 막히거나. 그러니까 이런 알레르기 증상들이 나타나면 이거 감기인가라고 혼동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네. 그것 때문에 냉방병 있는 것과 감기 증상에 쉽게 혼동돼요. 어쨌든 감기하면 조금 더 부분적인 증상, 상기도의 증상들이 조금 더 나타나는 게 감기의 특성이고요. 뭐 냉방병이라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이런 증상들이 서로 겹치기 때문에 우리가 아주 정확히 구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네. 그래도 그 차이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지금 미국에서는 더위도 더위지만 레지오넬라균 때문에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 레지오넬라균에 의한 냉방병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레지오넬라 굉장히 이름이 어렵잖아요. 실은 이 레지온이라고 하는 거는 옛날 로마 시대 군인들을 레지온이라고 했어요. 예. 그래서 미국에 있는 제향 군인의 모임이 레지온입니다. 근데 이 제향 군인가 아무래도 연세 드신 분들이 많죠. 이 연세 드신 분들이 어느 날 모여가지고 모임을 하는데 굉장히 많이 폐렴에 걸려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 레지오넬라 폐렴이라고 얘기하고 그 균들을 찾아서 이름을 레지오넬라 뉴모필라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레지오넬라 균이 아주 유명해진 거죠. 이 균들은 실은 그렇게 독성이 강한 균들은 아닙니다. 그런데 독성이 강한 균이 아니까 걸린다고 해서 확 빨리 진행이 되거나 그렇게 심하지는 뭐 우리가 전형적인 에볼라처럼 뭐 빨리 진행되는 이런 병은 전혀 아닙니다. 예. 근데 자라는 속도도 천천히 있고 균도 약하고 그러니까 별로 우리가 방어를 안 한단 말이에요. 냉방기 보면은 냉방기 필터 또는 거기에 이제 물들이 고이게 됩니다. 이런 물들이 오래 고이게 되면 이렇게 독성이 강하지 않은 신통치 않은 균들이 이렇게 계속 편안하게 자라게 돼요. 이렇게 많이 자란 균들이 어느 날 면역 기능이 약한 다른 질환이 있다든가 아니면 연세가 많이 드신 분이라든가 이런 분들에게 감염이 되면은 이런 분들에게는 거의 치명적이라 할 만큼 심각한 질환을 만들게 됩니다. 이게 소위 레지오넬라 균이고 레지오넬라 폐렴이고 지금 미국에서 한참 그렇게 나타나는 균이죠. 요 레지오넬라 폐렴 오기 전에 막 감기처럼 뭐 열도 많이 나고 하는 그런 증상을 우리가 그냥 폰티약열이라고 붙이기도 합니다. 역시 같은 균에서 오는 건데 예. 열만 날 때는 폰티약열,
폐렴까지 진행되고 증상이 심하면 레지널 폐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결국은 냉각수 청소, 냉각기 청소, 그 물 고인 것 청소가 실은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예, 예. 자, 그렇다면 이 아까 감기하고 냉방병에 대해서 살짝 차이점을 알려주셨는데 주로 어떤 증상이 나타날 때 냉방병이 아닐까 이렇게 의심을 해봐야 될까요? 아까 지금 냉방병은 두 가지 구별하는데 지금 말한 폰티악 열이라든가 레지널 폐렴 이건 전혀 균에 의해서 오는 다른 질환이니까 그건 균 치료고 열이 난다 그러면 빨리 병원에 가서 적절한 치료해야 되고 혹시 그 원인으로서 냉방기 청소가 중요하다는 그건 뭐 전혀 다른 거고요. 예. 일반적으로 우리가 냉방병 하면 뭐 열나고 힘없고 이런 것들은 실은 일종의 냉방기 때문에 생긴 적응 장애입니다. 그러니까 여름 자체가 워낙 우리 몸에 뭐 기임도 많이 떨어져 있고 적응이 좀 떨어져 있는데 거기에다가 차가웠다 더웠다 하는 이런 새로운 이제 적응하기 힘든 상황을 우리가 주기 때문에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서 뭐 두통, 힘이 없다, 속 메스꺼린다, 배 아프다 이런 증상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죠. 네, 그런 그런 증상들이 있으면- 나타날 경우에는 좀 점검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예. 냉방병이든 여름 감기든 무엇보다 예방이 좀 중요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지켜야 하는 예방 수치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공통적인 특징들은 우리가 몸의 기능들이 떨어지고 면역 기능이 떨어지니까 제일 중요한 건 처음에 무리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무리하지 말 것. 네. 그 다음 두 번째는 탈수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조금 물 자주 마실 것. 그 다음에 수면이라든가 규칙적인 생활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 규칙적인 생활하면은 우리가 쉽게 이런 병을 이길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운동인데 무리하지 않은 스트레칭 같은 운동들을 자주 해서 우리 몸들의 균형을 만들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게 이제 뭐 제일 우리가 개인 위생에 중요한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여건들을 막는 거는 뭐 냉방기 온도를 너무 차게 한다든가 바람을 직접 맞는다든가 라고 하는 직접 냉방기로부터 오는 것들 이런 것들을 주의하고 환기를 자주 한다든가 하는 노력들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 자,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뭐 면역력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고 예방법이 중요하다. 그리고 냉방기기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알아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가정의학과 강희철 교수였습니다. 오늘 조언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